네, 오늘 할 내용은 W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6하 원칙이 있는데 소설은 그 6하 원칙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성향도 있어요. 6하 원칙에 있는데 그 순서대로 쓰시면 작품을 말아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도 장소부터 쓰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에 대한 묘사를 꼭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 말씀이 일단 장소부터 써놓고 나야 마음이 안정된대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스토리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냐면 자초지종을 설명하려는 이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정말 소설에 있어서 쥐약입니다. 쥐약. 내가 어떤 친구랑 만난 이야기를 한다. 뭐 어디서 어떻게 왜 친해졌는지 이거 다 설명하고요. 히스토리까지 역사까지 요거를 보통 다 쓰세요 일단. 1번, 2번에 집착을 하고 고집을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설 사건 시작도 안 했는데 A4 두세 장 그냥 없어집니다. 뭐 소설 10장 써야 되는데 뭐 6장, 7장 이거 쓰고 나서야 잠깐만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그제서야 떠오르시나 봐요. 줄이려고 하지만 줄여지지 않고 그래서 최대한 줄였는데도 안 줄여지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래도 이 작품은 장편으로 써야 할까 봐요. 전혀 아니야. 그 작품을 왜 장편으로 써? 장편으로 쓸 내용이 없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최대한 줄이는 것인데 압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앞부분을 치고 들어가면 독자들은 상황을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궁금증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있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카페였다. 어떤 카페인지 대충 알 것 같지 않으세요?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떠오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마치 무슨 공식처럼 뭐 공간이 어떻게 생겨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 주인이 어쨌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아주 클리셰부터 하자면 범죄 스릴러 뭘로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부터 시작하잖아요. 크라임 씬에서 시작하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졌나 왓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살인 사건이죠. 살인 사건에 가서 열심히 찾는 게 뭐냐면 증거잖아요. 증거. 클루라고 하잖아요. 클루랑 에비던스인데 클루랑 에비던스는 역시 또 옵젝트예요. 오브제예요. 오브제. 옵젝트가 여기 등장하고요. 자, 그럼 범죄 수사관은 여기서 충분히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추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리하죠? 사고 현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죽였나? 어떻게 죽였나? 어떤 과정에서 죽었나? 네, 하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쳐내야 되니까 알리바이. 네, 알리바이는 부재 증명이에요. 그래서 너 그 사건이 있던 날 어디 있었니?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좀 줄어들게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우로 안 풀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왜 죽였나 살인 동기를 탐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Y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몇 번을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게 되죠. 범죄 스릴러의 서사는 소설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거의 완벽한 서사입니다. What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How나 Why는 뒤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은 내가 이 사람과 잘 되면서 동시에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30-40년 전으로 가게 되면 80년대, 90년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로맨스 스토리가 뭐냐면 너는 사랑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할 수 있니?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니? 뭐 이런 거를 질문하는 다 그런 서사들이죠. 그 앞에서 또 그 죽었다고 사람들 눈물 흘리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서사 싹 들어갔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희생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삶과 너의 삶이 같이 가는 거고 서로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요. 나의 문제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로맨스는 좀 독특한데요. 로맨스 맨 앞에 나오는 건 뭐냐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고 혹은 어떤 결핍을 갖고 있고 혹은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냐입니다. 나는 연애만 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겨라든가 이상하게 나랑 헤어지면 여자들은 다 곧바로 결혼을 하더라 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징크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맨스는 후로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맨스 후로 시작해요. 후로 시작하는 서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일을 겪었나,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나, 요게 이제 시작이죠.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랑과 내 삶을 동시에 성취할 것인가, 혹은 과거의 내 트라우마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자, 이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엔 하우가 가는 거죠. 결국 이 하우가 본서사잖아요. 전에 둘이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그거를 풀어나가는 이야기죠. 나중에 이제 오해도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너 왜 그랬는데 해서 그 Y가 납득할 만하면 둘의 사랑이 성취되는. SF는 보통 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 나와요. 그죠? SF도 무엇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터졌는데, 예를 들어 호러도 일단 무서운 게 먼저 나오잖아요. 얘가 뭐지? 이거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건은 시공간 먼저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나에 대해서도 천천히 설명하면 되고. 이게 순수 소설은요 다른 소설들과 달라서 다른 소설들은 단계를 갖고 있어요. 분명한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1스텝, 2스텝, 3스텝, 4스텝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순수 소설은 딱히 단계라고 공식화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프리스타일이 아니지. 순수 소설은 프리스타일이니까. 뭐 어떤 하나의 고정된 어떤 스타일에 매몰되지 않겠다. 항상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소설이기 때문에 순수 소설에 딱 정해진 단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순수 소설 쓰실 때도 독자한테 궁금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궁금증을 주려면 인포메이션 어마운트 기억나시죠? 한꺼번에 다 풀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소설 어떻게 써요?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가잖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쫙 나열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궁금한 게 있을까요?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앞부분에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수 소설의 정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계 없이 어쨌든 끝나기 전에만 알려주면 돼요. 끝나기 전에만. 끝나기 전에만 알려주면 된다. 특히 단편 소설이다 할 것 같으면 단편 소설은 왜 단편 소설이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쓰다 보면 이제 길어지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4-5장 썼는데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일 많죠. 그런 분 제일 많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길어가지고 왜 저는 썼다 하면 200매, 300매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그 두 유형의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한 게 뭐냐면 왜 하필 단편소설은 80매, 100매입니까? 너무 많다 내지는 너무 짧어 거기다 뭘 하라는 거야. 이런 두 가지 의견이죠. 그럼 왜 80매, 100매냐? 앉은 자리에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단편소설이 있는데 빨리 읽는 사람 15분, 느리게 읽어도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다시 읽는다라는 개념이 없는 소설이에요. 무조건 한 번에 읽는 거지 이거를 중간에 끊고 뒀다가 나중에 다시 읽어?
그럼 그게 더 귀찮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앉은 자리에서 다 읽는다. 자, 요거의 좋은 분량이 80매 100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빨리 익히게 할 자신 있고 길게 썼지만 독자가 읽었을 때는 길다고 못 느낄 거다. 이런 자신 있으면 길게 쓰셔도 돼요. 저 뭐 막 120매, 150매 이렇게 쓰는데 그거 읽고 그게 원고지 몇 매야? 그래서 150매야? 그러면 그렇게 길었어? 난 몰랐는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신 있으면 길게 쓰는 거고 아니면 80매, 100매 맞춰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주지 않으면 독자가 이해를 못할 거야 라든지 과거 얘기를 미리 해주지 않으면 현재를 이해 못할 거야 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뭐 정보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독자는 지루합니다. 거두절미 정신이 좀 있어야 돼요. 됐고 핵심부터 얘기하고 독자는 좀 당황하겠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고 보게 되겠죠? 그거 오히려 이용하셔야 됩니다. 독자가 궁금해하는 거, 당황해하는 거 작품 끝나기 전까지만 알려주면 돼요. 저는 그거 말씀하신 거를 생각을 하고 읽으니까 그렇게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씁니다. 네, 우리는 인식을 지금까지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쓴 거 왜 몰랐을까? 사람은 소설을 읽잖아요. 네. 혹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은 거를 재구성해서 내 머릿속에서 다시 순서를 배열해요. 순서를 재배열한다고요. 네. 뭐 네가 읽은 소설 얘기해봐 그러면 줄거리를 쫙 얘기해줘요 나한테.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줄거리의 순서랑 소설의 순서가 같지 않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분석하시는 분들, 분석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장면을 잘 집어내요. 중요한 장면을 잘 집어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왜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맞추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그 사람이 소설 잘 쓸 것 같지만 그분들의 큰 함정은 뭐냐면 소설이 실제로 쓰여진 순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워낙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어서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을 봤는데 애니메이션이랑 순서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분석해 놓은 사람들 보면 전체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줘요. 그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들, 남들이 놓쳤을 만한 거, 뭐 이런 것들, 뭐 공룡의 종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런 얘기들 중에 그 어디에서도 저는 그 서사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못 봤거든요. 중요한 건 그런 분석이 아니에요. 작가는요, 순서에 집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소설을 읽고 그 소설을 스토리로 내가 받아들인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소설이 쓰여진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